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죠. 삼성 SDS가 연내 상장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삼성 그룹주 내의 종목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과연 삼성 SDS 이 상장 속내는 무엇이고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 될지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먼저 어제 갑작스러운 좀 발표였는데 삼성 SDS 연내 상장에 대한 이야기 좀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삼성 SDS가 올해 안에 상장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상장 일정 그리고 방식은 이달 중에 주관사를 선정해서 이제 차후에 좀 밝히기로 했고요. 이 주관사가 선정이 되면 기업의 부실 여부를 점검하는 기업 실사를 최소 3개월 이상 받게 되고요. 또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삼성 SDS의 상장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야기가 돌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이 되면서 삼성 SDS의 상장 추진도 일단 그 일환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상장 목적에 대해서 일단 해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일단 국내 사업만 한다면 자금 여력은 충분하지만 해외 사업으로까지 확대를 하려면 좀 자금이 모자란다 이런 이유를 좀 배경으로 좀 들었는데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상장을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인데 이 부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 SDS의 지분을 처분하면 향후 경영권 승계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좀 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해외 사업 확대인데 그래도 경영권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또 일환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좀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삼성 SDS가요. 원래 삼성 그룹 내에서 IT 서비스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고 실적은 어느 정도로 나오는 기업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이제 모두 컴퓨터 회사들이 그렇습니다만 전산 운영업체로 이제 출범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종합 ICT 기업으로 탄생이 됐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주요 업무가 이제 변천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산업체로 출범을 해서 SI 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IT 서비스 업체. 요즘은 좀 아우르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제 ICT 기업이라고 그러죠. ICT 쪽으로 현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삼성 그룹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현재는 한국 내에서 IT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 CNC도 있습니다만은 그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위상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영업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자, 영업 실적 표를 제가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후광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크죠.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장을 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안정이 돼 있다는 것이 돋보이고요. 지분 구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역시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많죠. 2%대 되고요. 삼성물산이 17% 그리고 삼성전기가 한 7.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도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 구조까지 이제 봤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배 구조입니다. 지배 구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배 구조를 한번 표로다 한번 보면은요. 현재 한번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 SDS가 있습니까? 없죠? 네. 여기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배 구조상에서 삼성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배 구조 그림을 통해서 되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S를 중심으로 지분 구조를 보면은 되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되게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삼성 SDS가 이 상장을 이제 하게 네네. 되면요, 좀 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한 공모가와 또 시가총액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SK CNC란 기업이 있죠. 네.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35배 수준입니다. 근데 삼성 SDS가 그저께 장외가 15만 원으로 따지면은 그 정도가 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놀랄만한 일이 또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장외가가 22만 원으로 폭등을 했거든요. 하루 만에 50% 폭등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그 시총이나 공모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생명이 장외 주가를 마감할 때쯤 그때 한번 주가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과거 삼성생명이 상장 전에 장외 주가 추이가 어땠었나. 그러니까 상장하기 막바로 직전이죠. 네. 그때 마감됐을 때 지금 그 차트를 표를 보시면 기준가가 13만 4,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11만 원 정도에서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한 20% 정도는 최소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한 20만 원대에서 장외 주가가 마감이 됐는데 그 정도 기준가를 보고 20% 정도 할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앞으로 뭐 물론 3, 4개월 동안에 장외 주가가 변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개 공모가가 10한 6, 7만 원 그리고 공모가 가격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될 거고 공모가는 한 15만 원 내에서 결정될 확률이 있고 네. 시총으로 따진다면은 대개 한 11조에서 13조 정도. 그러니까 LG전자 시총이 11조입니다. 그 정도를 약간 넘는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삼성 SDS 사실 이 상장설이 돌 때마다 자금 네. 여력이 충분해서 뭐 무리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상장을 결정한 이유 아마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ICT 기업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장을 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체적인 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만 매출 일으켜도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실제로는 사업 구조나 지배 구조 개편의 목적이 일부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사업, 신수종 사업 이제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배 구조도 역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속내는 실제로는 상속세 납부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10조 정도 지금 삼성사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상속세만 해도 한 5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삼형제가 이번에 이 SDS를 팔 경우에 지분 가치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에버랜드 건도 요즘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에버랜드에서도 아마 그런 조치를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할 목적도 좀 있지 않겠나.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 지분 평가라든지 그런 이익금은 이 상속세 납부에 좀 쓰일 가능성도 있고, 물론 사업 구조 재편에도 좀 사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주들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죠. 삼성 SDS 추진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 어제와 그리고 오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는 삼성 SDS 지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SDS의 22.5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요. 어제 장 초반에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어제는 이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약간 좀 주춤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2대 주주죠. 17.0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어제 당일에 4.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룹주 가운데서는 이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시면 7.88% 정도 지분 보유한 삼성전기 역시 1.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었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삼성 SDS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덩달아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크레듀가 어제 상한가까지 또 치솟았고, 삼성 SDS가 이제 지분 9.27% 정도를 보유한 한국정보인증 역시 상한가로 어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관련주 대부분이 좀 전날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특히 가장 큰 급등을 보이고 있는 쪽이 크레듀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크레듀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한국정보인증 10에서 11%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1에서 2%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주가로만 본다면 코스닥 쪽에서 크레듀랑 한국정보인증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진짜 수혜주는 또 어떤 쪽이라고 증권가에서 꼽고 있나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삼성 SDS 상장이라는 개별적 이슈보다는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삼성그룹 쪽에 좀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수혜주로서는 주로 삼성물산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번 이슈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증권사별로 좀 구체적인 의견 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는 역시 삼성 에버랜드의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죠. KCC 그리고 삼성카드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좀 일반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삼성 SDS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사들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삼성물산 또 삼성전기의 그 보유 지분 가치가 향후에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현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증권사들과 조금은 좀 차별화된 입장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지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종기업인 SK CNC가 수혜주로 떠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S가 실제로 상장된 후에 보시면 좀 예상이 되는 게 삼성생명 다음 시총순위로 진입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SK CNC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부분 삼성물산의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슈에 따른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에 또 수혜주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지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SKCNC를 보자는 의견도 좀 눈에 띄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차트상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봤지만 삼성물산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물산이 수익 가치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가치 측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 측면으로 보면은 되게 그 장부가가 한 9천억 정도의 그 삼성 그 SDS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입니다. 그 이제 그 한 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7만 원 근처가 돼요. 근데 그저께 이제 올라간 가격으로 15만 원 선 정도만 잡아도 장부 가치 대비해서 9천억 정도가 평가 이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식수로 나눠보면은 한 6천 원, 주당 6천 원 정도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수익 가치 측면으로 지금 보는 데는 삼성물산은 한계가 있고 자산 가치 부분에서 보자. 그리고 자산 가치 부분으로 본다면 이거는 단기 매매해가지고는 자산 가치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중장기 매매로 할 경우는 삼성물산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뭐 SK CNC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뭐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SK CNC 같은 경우에 매매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크레듀나 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실전 매매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테크니컬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 SDS 건이 이번에 나왔지만 향후에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들이 오히려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들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에버랜드 쪽 관련해서 오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그런 쪽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 SDS 연내 상장과 관련된 수혜주 또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좀 대표적이고요. 또 SK CNC 이야기도 나오고 또 새로운 시각은 또 현대차라든지 효성을 비롯한 다른 또 지배구조 개편 그룹주들의 흐름도 좀 눈여겨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나온 내용들 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정은 전문가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상승폭을 더 줄인 모습입니다. 1951선 코스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1% 오른 547선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은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내일 또 토요일 위클리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자, 2부에서는 종목 진단, 3부에서는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